자, 기업 정보를 알리는 남자 기아라면 운용선입니다. 자, 오늘 기업은 제가 자율주행 섹터에서 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율주행 섹터에서 모든 것들을 커넥팅한다, 커넥팅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업은 오비고입니다. 자, 오비고는 2009년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판매 전문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9월에 국내 스타트업 모비루스라는 곳에서 브라우저 팀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 앞에 들어가는 카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그리고 이 정말 중심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의 핵심 부분을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고 빠르게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4월에는 차량용 브라우저를 개발을 하였고요. 2012년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웹브라우저 시스템을 국내 차량 제조사에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일본 차량 제조사의 오비고 앱 프레임워크 및 앱 커넥터를 납품하게 되었고요. 2015년도에는 인도 차량에, 2019년도에는 글로벌 차량 제조사의 차세대 공동 플랫폼 오비고 앱 프레임워크 및 오비고 브랜드 앱스토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드디어 2021년도 7월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앱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앱 프레임워크가 무엇이냐? 차량에는 여러분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HMI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기계가 대화를 하는 어떤 인터랙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인데요. 앱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미리 다 만들어놔서 차량용 관련된 앱을 누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차랑 연결돼서 서로 동작을 하냐, 그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애플 스토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프레임워크들이 본인들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 같은 API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스토어라는 이 스토어 말고 그 기기랑 결국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 때 요 앱을 이렇게 실행했을 때 우리 화면을 켜줘, 혹은 여기 불을 켜줘, 뭐 이런 플래시를 켜줘라는 어떤 명령어를 내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불을 켜줘라는 하나의 명령어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API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군가 앱을 사용할 때 여기 프레임워크에 맞게끔 딱 개발을 하면은 바로 불을 켤 수 있게끔 뒤에는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전체적으로 만든다 라고 조금 쉽게, 어떤 정확한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면 설명이 조금 틀렸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앱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개발자 툴킷, 이런 것들,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공동 연구 개발. 자, 즉 이런 업체들이 우리 거를 같이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5억에서 10억 정도가 나오고요. 또 라이선스, 자, 프로젝트 개발 완료 후에 관련 라이선스 피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5에서 10억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로열티, 각 차마다 또 탑재를 할 때마다 대당 한 1에서 7달러 정도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차량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 동안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매출이 나는 이 기업 앱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자율주행과 자동차라는 한 특수한 섹터에서는 굉장히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연관된,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인증을 받고 한번 신뢰가 쌓이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 신뢰가 쌓인 기업들이 몇 되지 않고 그들이 이미 전문적으로 그 시장을 거의 과점 형태, 독과점 형태로 쫙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없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나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그 계약, 딜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림들 속에서
공동 연구 개발하고 로열티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오비고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핵심 포인트들이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런 오비고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현재 인원이 1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80명 정도가 연구 개발 인력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연구 개발 쪽에다가 많은 걸 쏟고 생각하는 오비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기아알람 우정소의 공식처럼 이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봐야겠죠.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번에 애플카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하면서 다소 좀 미루기는 했습니다. 자, 미뤘다는 의미지 포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기아알람 우종석과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는 데에는 저는 크게 이슈는 없다고 보는데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기존에는 하이웨이에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로컬웨이, 즉 일반 도로에서는 FSD라는 걸로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몇천 명 정도밖에 이 베타 버전을 쓸 수밖에 없게 됐던 게 현재는 거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베타 버전을 쓰면서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게끔 되니까 앞으로도 이게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들이 오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오면은 어찌됐든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오비고의 앱 프레임워크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율주행이 오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비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더 앞서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고 또 만들고 해내신다고 치면은 큰 이슈 없이 꼭 매출,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트렌드 전체적인 거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앞서서 딱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가 LG U+랑 2023년도 1분기부터 차량용의 모든 무선 통신 모뎀을 제공한다. U+가 현대한테 제공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U+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통신을 송수신하거나 아니면 OTA, 오버 더 에어라 그래서 무선 통신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오비고랑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가 현대에 납품을 하고 U+가 그 기술 지원을 오비고에게 받는다. 자,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적으로는 또 현대차에 또 함께 태워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자,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어떤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독보적인 기술이 있더라도 어쨌든 대기업과 또 협업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스킬, 그 다음에 탤런트들을 성장시킨다고 치면은 오비고 반드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소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이 확 오다가 잠시 또 주춤하다가 또 한번 확 오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종국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게 0부터 레벨 5까지 단계들이 있고 이제 2단계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하시고 계신 기업들은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우정숙도 자율주행 섹터 계속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비고 또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기아알람의 우정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